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 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한 번 예측이 무의미하단 걸 보여준 시장이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온갖 악재들이 튀어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한껏 안 좋게 만들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끝이 났습니다. 우선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이 베이징으로까지 나아가 추가적인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투심을 악화시켰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의 공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중국의 가동이 멈춘다는 얘기는 각종 원자재와 상품의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심해지는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겠죠. 또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시장에는 지속적인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군사 원조를 약속하면서 전쟁 양상이 점차 서방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이 목요일 발표되는데요. 3월은 지난 2월에 6.4% 상승에 이어 물가 상승을 더욱 이어나가 6.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공포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도 여전히 꾸준하게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여러 악재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런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는 불식시켜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수요일에는 메타, 목요일에는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미국의 가장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단 3일간에 몰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여하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지금처럼 생산 원가가 급등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이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또 애플처럼 중국 의존도가 큰 기업의 경우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는가 하는 점도 관심거리입니다. 만약 빅테크들이 시장의 이러한 걱정을 모두 잠재우고 준수한 수익성을 증명해낸다면 분명 시장 분위기는 지금과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렸던 트위터가 결국 일론 머스크에 인수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예정대로 주당 $54 20센트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트위터 이사회와 일론 머스크 사이의 합의 소식 외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진 게 현재로선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처분 방식이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나중에 소식이 나오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트위터란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실 건데요. 트위터란 기업의 투자 가치에 대한 얘기는 바로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게 결정나면서 도지코인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머스크는 향후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으로 요금을 지불한다든지 후원금을 보낸다든지와 같은 여러 사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죠. 이에 따라 도지코인의 가격이 하루 만에 20%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12자리를 다시 탈환했는데요.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 전망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한번 둘러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항상 대중과 반대로 해야 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시장이 약세일 때 더 사야죠.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반대로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못 견뎌서 탈출했다가 나중에 시장이 불붙기 시작해서 옆 부서의 이주임 어머니도 사셨다는 말이 나올 때쯤 다시 나타납니다. 이래서는 투자가 안 돼요.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냥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위해 당장의 눈앞의 작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취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높은 시간 선호도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미래로 내 자원과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죠. 가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1년 이상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그럼 그 1년 동안 계속 사면 됩니다. 3년이면요? 3년 동안 사세요. 닷컴 버블처럼 10년이면요? 10년 동안 사면 됩니다.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투자는 지금 사서 몇 년 후 파는 게 아닙니다. 그 자산이 가치가 있다면 영원히 보유하는 거예요. 어차피 달러와 원화는 영원히 하락합니다. 나는 어느 자산이 계속 가치 있는지만 모니터링하면서 그 자산을 보유하면 돼요. 그걸 영원히 내릴 자산의 가격으로 환산해서 수익률이 몇 %니 손실이 얼마냐느니 그런 걸 따질 필요 자체가 없어요. 가끔 본인이 산 가격보다 낮아졌다고 해서 못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낮아진 거 자체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낮아졌어도 그 자산의 펀더멘털이 무너졌거나 또는 훨씬 더 좋은 자산을 발견했다면 옮겨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그 판단을 가격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으로 더 좋은 자산을 발견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주식의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주식은 펀더멘털이 무너진 거고 저 주식은 요즘 가격이 오르니까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더 좋은 자산이라면 내가 산 가격보다 낮아졌느니 높아졌느니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항상 지금 내가 판단하는 가장 좋은 자산들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설사 일시적으로는 내가 산 가격보다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더 좋은 자산이 있으면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할 때마다 꼭 나오는 말이 있죠. 개인은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인지 절대 판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사실 말을 섞을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지극히 패배주의적인 발상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하고 끊임없이 리서치해야 합니다. 일반고 학생은 아무리 공부해도 스카이 못 가니까 포기해. 일반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몸짱 못 되니까 포기해. 보통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 못 되니까 포기해.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니까 포기해. 이런 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소리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공부하고 탐구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책 한 줄이라도 더 읽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학을 들먹이면서 이제부터 금리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하는 말들은 진짜 투자자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기본적인 투자 역사에 대한 공부 자체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그 사람들 말이 맞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투자자의 투자 타임라인은 평생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시적인 얘기조차 진짜 투자자 앞에서는 미시적인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계절처럼 돌고 도는 경기가 죽을 때까지 현금을 팔고 자산을 모을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큰일 났어요. 이제부터 겨울이 온대요. 엄청 추워진대요.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겨울이 되면 당연히 추워지는 거 아닌가? 어차피 몇 달 더 지나면 봄이 올 텐데 뭔 상관이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화폐를 팔아서 자산을 모을 건데 돌고 도는 경기는 지극히 미시적인 관점에 불과해요. 지극히 단기적인 사람들에게나 경기 사이클이 거시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 투자자는 화폐 가치의 소멸이라는 이미 일어난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승률이 100%인 가장 쉬운 승부이기 때문이죠. 금리니 경기니 하는 것들은 스쳐가는 한순간의 인연과 같은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거시라고 부르는 것들은 단기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나 거시인 겁니다. 훨씬 더 넓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사소한 미시적인 관점에 불과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